안녕하십니까. 뉴스앤포스트, 이제 미주알 쿠주알이지. 자. 오케이.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쿠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새롭게 저희 애틀랜타 한인회 산하기관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죠. 패밀리 센터의 새로운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소장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패밀리 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일대 소장을 맡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순희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그러게.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일을 맡으셔가지고 네. 아주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어떻게 소장을 맡으셨어요? 그러게요. 네. 제가 마음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제가 특별히 뭘 잘해서 다시 이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아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멘이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갑자기 종교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순희 소장님은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에서 15년 재무활동을 맡으셔가지고. 네. 네. 얼마 전에 새로 된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평생 재무로 임명한다고. 네. 아이고, 감사하죠. 부족한 저를 그래도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제가 특별히 무슨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력해서 더불어 도와주시니까 제가 그 직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소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 패밀리 센터 소장님을 이분이 맡으시는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에 10년 전에 맡으셨을 때도 그랬지만은 상담학을 공부하셨어요? 네. 원래는 법대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원래는 제가 법을 전공했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원으로, 네. 아주 어떻게 보면 평생을 상담만 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크리스찬 카운슬링 네. 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논문을 쓴 건 약물 중독 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 부분을 전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패밀리 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한인회관 안에 사무실이 있었고 또 상주하시다시피 하셨어요. 정말 풀타임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일을 보셨었는데 옛날 한인회관이 불나고 나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할 정도로 좀 위축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요즘은 좀 활동이 매월 무료 건강검진 하시는 거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정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네, 좀 무거우시겠어요, 어깨가? 나름대로 한 4년을 패밀리 센터를 풀타임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또 그동안에 참 많은 소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더 애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밀리 센터는 어떤 곳이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최초의 패밀리 센터가 생겨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예를 들면 싱글맘이라든지 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후원금을 얼마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어려운 분들 곁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함께 더불어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네. 저소득층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또 그 상담. 네. 가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의 문제라든지 또 뭐 약물에 중독이 됐다든지 예.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제가 주로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패밀리 센터가 처음에 생겨진 그 동기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우리가 기능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패밀리 센터 산하에 그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네. 네, 네. 또 자원봉사단 이런 거가 이제 같이 우리가 그 패밀리 센터 범주 내에서 우리가 그걸 같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한인회에서 만들었던 네, 자원봉사단, 네. 동행이라는 자원봉사단이죠. 거기가 이제 패밀리 센터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범위가 넓어졌죠. 네.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저소득층을 돕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실제로 현금을 도와주시는 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액수가 이제 10년 전에 300불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3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뭐 가스비나 전기세 내는데 보태라고 도와주신다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뭐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600불, 2배로 올리신 거예요? 2배 정도라도 해서 정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단기적이지만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떤 증빙 서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 추천하신 분의 어떤 추천서, 이분의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은행 잔고, 물론 뭐 그분들이 은행은 넉넉하게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그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소명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그 회기를 마감하면서 기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죠. 뭐냐면은 패밀리 센터에서 집행한 그 예산 결과를 보니까 그 저소득층을 도와준 비용이 너무 적었다 작년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홍보예요. 저소득층의 그 패밀리들이 필요한 지침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서 그리고 결코 패밀리 센터의 문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오픈하고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자존심도 있는 그럼요. 거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교적인 체면 그래서 체면을 굽는 한이 있어도 남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무자들이 예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긴 뭐 처음에 4년 동안 잘 하셨었으니까. 저희가 또 패밀리센터에서 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매월 그 무료 건강검진 하셨었어요. 네. 그거를 좀 뭐 횟수를 늘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고, 커버가 되고,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보험제도도 상당히 이렇게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꼭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여건상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환자들이 조금 발걸음을 좀 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얘기는, 이런 그 무료 건강검진보다 오히려 더 그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나, 많은 그 한인사회를, 세미나 형식으로, 예를 들면 노인들을 위한 무슨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그런 구체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닥터분들이, 현직 닥터분들이 오셔서 자세하게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지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좀 패턴을 바꿔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이제 한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험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으니 이제는 무료 건강 검진보다는 유용한 실질적인 의학 정보를 드리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미 벌써 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패밀리센터가 최근에 운영되어 왔던 패턴에서 이제 새로운 개혁을 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그 상담 얘기하셨으니까 또 전공의 상담을 하셨고 하니까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네, 사실은 특별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게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중독 문제, 이런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정도의 수위가 돼 있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가려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 그 부모들이 개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알려서 이걸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 한국 가정은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그냥 암덩어리처럼 커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오픈이 됐을 때는 정말 손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형들이나 이 청소년들 또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절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함께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그걸 자꾸 덮고 가린다고 해서 결코 그게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패밀리센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가정,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에 거기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거는 오픈해서 함께 이렇게 더불어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의논하면서 치료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청소년 문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 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일부러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탈선하는 학생들은 혹시 없는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도 하긴 했었는데요. 왕따 문제가 한국에서 여기로 이렇게 수입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할 때 굉장히 그 청소년 문제에 또 집중적으로 제가 신경을 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중에 아이들의 책임은 10%도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부모의 책임이다. 왠가 하면 얼마나 어른들도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적응하려고 힘이 드는데 하물며 어린 아이들이 적응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몇 배에 더 신경을 써서 그 아이들을 정말 돌봐주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아이와 함께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더 그것이 더 안 될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면서라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아이가 그저 잘 적응하려니 이렇게 조금 좋은 말로 말하면 여유 있는 생각, 느긋한 마음이 결국은 아이를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케이스를 이렇게 다뤄보면 그 왕따 당한 그 가정 또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모여서 아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도 같이 한자리에 해서 서로 기탄 없이 대화를 하며 내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상대 아이에게 괴로움을 줬는지 혹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의 문제를 이 아이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앞장서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하자. 이러니까 굉장히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학부형들끼리 친해지니까 이게 한 가정에서 자기 아이만 케어하던 게 아니라 양쪽 가정에서 같이 더불어 케어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지혜롭고 그러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그 두 가정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니까 아이들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는 어떤 문제가 설사 생겼다고 할 때에는 그 문제는 그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꼭 학부형들은 느끼셔야 되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게 체면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네, 어쨌든 내가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기탄 없이 의논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두 사람의 지혜를 모았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패밀리 센터를 자주 이제 홍보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도 이제 함께 의논하면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좀 몇 가지 더 여쭤볼래요? 예. 전공 분야가 약물 중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틀란타에는 그 약물 중독되신 분들 재활하는 그런 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센터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약물 중독 재활 센터들이 미국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 한국 아이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재활을 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나쁜 걸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나온대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프로가 돼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LA에는
나눔 선교센터라고 하는 게 나눔 있습니다. 선교센터. 네, 가장 그 수고를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한영호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장기 투숙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틀란타 이 조지아도 굉장히 심각한 그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 학생들을 얻다가 뭐 이렇게 장기 투숙하면서 이렇게 약물을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은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틀란타가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가 또 뭐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도 이제 여기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조지아 주의 크리스 카르라고 주 법무장관이 있거든요. 그 주 법무장관이 오피오이드 만드는 회사들을 상대로 수를 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약을 접할 수 있게끔 유통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박병진 우리 검사장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런 마약류가 퍼지는 거를 막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일단은 한인사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약물을 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찰하면 달라져요. 우선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좀 선명하지 않고 눈동자가 흐려지고 또 그 행동하는 걸 볼 때 뭔가 그냥 불안하고 좌불안석이고 이런 몇 가지의 그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만에 하나 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할 때에는 학교 선생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함께 더불어 머물고 있는 가족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담이 들어오면은 이제 재활치료를 보내기 전에 상담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 친구는 이제 재활치료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시면은 그 아까 얘기하셨던 나눔선교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눔선교센터를 해마다 이제 가면서 제가 그 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조지아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아이고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선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어떤 독재가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애틀란타에도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긴 하겠네요.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부터 10까지 가정이에요.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99.9%입니다. 나머지 0.01%는 본인의 문제지만 아이들이 아직 뭐 성년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 행동이 좀 이상하다, 뭔가 좌불안석이다,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럴 때는 그게 하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제 듣기로는 소장님 아드님도 그런 일을 하신다면서요? 우리 막내도 아주 전문이에요. 전문이고 결국 이제 박사 코스까지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많은 그 인플로이들을 거느리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를 이어서 네? 그 에딕션 된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약간 저도 의외이긴 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엄마는 우리한테 무슨 재산을 물려준 건 없지만 엄마는 평생을 우리가 바라본 엄마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우리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때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저 자녀분들 자랑 좀 더 하시죠. 아이고. 따님도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또 위안부 작가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뭐 그냥 세계를 계속 누비고 댕겨요. 그래서 2월 달에도 또 불란서로 간다고 지난번에 한 일주일 함께 머물렀다 갔습니다. 이건 참 봉사하신 복을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재산은 없으니까 못 물려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진솔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항상 좌우명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패밀리 센터의 이순희 소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드디어 한인회가 패밀리 센터를 만든 지 올해가 이제 만 10년이 지나고 11년째에 접어듭니다. 10년의 역사를 지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패밀리 센터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코 저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인회 패밀리 센터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아픔이 적은 가정들로 만들어 나가기를 2019년에 소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요, 한인사회 전체가 패밀리 센터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단체니까 하고서는 남일 생각하듯이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패밀리 센터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 발전하려고 하는 아주 기로에 서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도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디로 도와드려야 되죠, 그런데? 한인회로 770-813-8988. 항상 우리 그 사무장님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도움을 주실 분이나 모든 분들을 그쪽으로 창구를 일원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센터에 도움 주실 분이나 혹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770-813-8988 애틀란타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